이번 시간은 인간중심 미술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치료 2급 과정에서 인간중심 치료에 대해서 이미 들으셨을 텐데요. 간단하게 그 이론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중심 접근법은 로저스에 의해서 창시가 되었죠. 그래서 인간중심 접근법은 기본 과정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저스는 치료자의 태도와 성격 특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치료 과정의 결과를 결정하는 요인은 내담자와 치료자와의 관계의 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치료자가 가진 이론이나 기법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문제는 나중의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인간 중심적 치료자들은 기본 관점을 적절한 양육 조건을 제공해 준다면 인간은 자기 실현화로 잠재력이 발달이 돼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 접근법의 이제 치료 목표는요, 전통적인 접근법의 목표와는 좀 많이 다르죠. 인간 중심적 접근법의 치료 목표는 인간의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저스의 관점에서 보면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들의 성장을 도와서 그들이 현재 대처하고 있는 어떤 문제나 갈등이나 또는 미래에 다가올 어떤 문제들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치료 목표이고, 또한 개인이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목표를 향한 작업을 하기 전에 우선 자신이 쓰고 있는 가면을 보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면은 내담자들이 어떤 사회화 과정을 통해 발달을 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페르조나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 페르조나가 발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이 페르조나가 지나치게 두껍게 발달이 되어 있으면 어떤 그 가면 안에 있는 자신과 깊은 접촉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게 내담자들이 이 치료 과정을 통해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치료 과정을 통해서 그 가면이 벗겨져 나가면 그 가면 뒤에서 어떤 것들을 내담자들이 인식할 수가 있냐면요. 먼저 경험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신뢰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외적인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적 기준을 가지고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을 계속하려는 자기 실현화를 이루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격려하는 것이 인간중심 치료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간중심 접근법에서의 치료사의 역할은 치료사의 존재 양식과 태도에 있는 것이지 내담자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는 기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접근법에 대한 연구들은 치료자의 지식이나 이론이나 기법보다는 치료사의 태도가 내담자에게 성격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치료사는 자신을 치료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 내담자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게 되면서 어떤 역할이 없는 역할을 하는 것이 치료사의 역할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자의 기능은 치료의 연속적인 과정 속에서 내담자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치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자의 로저스가 말하고 있는 치료자가 갖춰야 될 3가지 태도가 아주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일치성, 다른 말로 진실성이라고 하죠. 진솔성. 두 번째는 무조건적 긍정적인 관심. 그리고 3번째는 정확한 공감적 이해. 이 3가지 태도를 아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간 중심 미술치료의 치료 기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로저스의 관점에서 심리치료가 발달함에 따라서 그 초점은 치료 기법에서의 치료자의 인간성이나 신념이나 태도, 그리고 치료 관계에서의 질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치료 관계는 치료자의 어떤 말이나 행동보다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데요. 인간 중심적 구조에서는 기법은 수용이나 존경, 그리고 이해를 표현하고, 그리고 전달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또 느끼고 탐색함에 의해서 내담자가 내적 증거의 구조를 발달시키도록 돕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법은 치료사의 솔직한 표현이야 하고 이를 의식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떤 특별한 기법이 있는 것은 아니죠. 또한 어떤 연구에 따르면 뇌의 어떤 두방구 기능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데요. 좌뇌는 사고와 분석, 그리고 판단, 언어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우뇌는 비언어적인 거, 또 공간적이고 자발적이고 또 직관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가 우뇌를 너무 차별하고 있다라고 로저스 스페리가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과 과학이나 직장에서는 직관적인 어떤 아는 것보다는 학문적인 아는 것을 어떤 기준과 가치의 기준으로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내담자들이 좌뇌에 머물 수가 있고요. 우뇌에 억압된 것들과 연결 짓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는 이제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 미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인간 중심 접근법에서는 이 작업을 통해서 통합을 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는 잠재의식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그것은 그 메시지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앨리스 밀러는 내가 그리기 시작한 자발적 이미지들은 나로 하여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발견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가정교육 및 전문적 훈련으로 얻은 개념들과 지적인 제약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생각은 잠시 옆으로 밀어놓고 놓게 되면 자발적인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자아의 상징적인 면으로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와 깨달음에 초점을 맞추는 단계가 4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지를 떠올리기. 일단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리고 그 이미지가 떠오른 이미지가 내 눈앞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이미지를 미술 작업을 통해서 외연화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인간 중심 치료자와 함께 이미지의 의미를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는 떠오른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떠오른 이슈를 상담을 통해서 작업을 해내는 것이 4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4가지 단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까 첫 번째 단계가 이미지를 떠올리기였죠. 이미지를 떠올려서 그거를 눈앞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고 양식에서 창조적인 양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나 또는 유도된 환상이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미지를 떠올리는 동안 검열을 하거나 사고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잠시 멈추고 이미지를 떠올리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보여주기만 할 뿐이지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울 수는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열하거나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해야 되고요. 또한 그 떠오른 이미지를 믿고 이 이미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데 이 이미지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수록 중요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이미지를 이제 미술 작업을 통해서 외연화시키는 건데요. 어떤 일을 그리거나 느낌을 그리면서 이미지를 미술의 형태로 외연화시키는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치유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이제까지 억눌렸던 것들을 방출하고 표현하면서 보유하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폭풍우를 그리는 아동은 안전한 방법으로 그 폭풍에 대한 무서움을 다룰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훨씬 더 그 두려움이 가벼워질 수 있게 됩니다. 크레이머는 아동을 대상으로 작업한 미술 치료사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억압된 소망과 충동은 상징적으로 표현될 수 있고 이전에는 수동적으로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스럽고 무서운 경험을 능동적인 입장에서 축소된 규모로 재현시킴으로써 동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인간 중심 치료자와 함께 그 이미지의 의미를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하는 단계인데요. 부보는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치료자가 되겠죠. 이미지 역시 그러한데요. 내담자는 이 치료자와 함께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더 깊이 탐색을 하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상담자는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내담자가 더 깊이 탐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사람이겠죠. 또한 오클랜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게슈탈트 미술 치료사인데요. 우리가 해석하거나 판단하는 대신에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실수라는 것은 없다. 우리 대부분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들은 판단을 억제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우리가 해석하려 한다는 것을 의식조차 못할 때가 많다라고 치료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 접근을 머리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진정으로 인간 중심이 되고자 한다면 이전에 형성되었던 패턴을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치료사가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시간 자신의 개인적인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오래된 패턴들로부터 이 치료사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패턴들을 보자면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잘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리고 통제하고 싶은 욕구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또 인상적으로 보였으면 하는 욕구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사들은 이러한 자신의 욕구들을 살펴보고 제거하려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인간 중심 상담을 말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인간 중심 치료에서 사용하는 이 이미지는 자아가 투사돼서 볼 수 있는 형태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화와 상담 과정에서 대화와 이렇게 결합시켰을 경우에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나타나게 되고 치료 과정이 치료 효과가 굉장히 높겠습니다. 또 언어를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인간 중심 상담자는 내담자가 그림을 통해서 스스로 알게 되는 능력을 존중하고요. 언어와 마찬가지로 그림의 경우에도 상담자의 임무는 거울을 비추는 역할을 하면서 내담자로 하여금 그림을 창조하고 그것을 보도록 해주는 것이 치료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석하고 규명하는 작업은 이미지에 대해서 작업할 때 훨씬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는 이 언어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정서적인 충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료사는 자기 자신의 반응을 좀 잠시 멈추고 내담자에게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메슬로는 창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전체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창조하는 사람은 가장 통합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우리는 거절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수용적으로 된다. 그리고 자발성은 우리의 전체적인 독특성을 정직하게 표현하도록 해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양식은 창조적 양식과 아주 많이 유사한데요. 이것은 둘 다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며 실존적이어서 결합이 잘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는 떠오르는 이슈를 상담을 통해 작업을 하는 단계인데요. 이미지를 미술의 형태로 외연화시키는 과정만으로도 치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이후의 상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작업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몇 분 만에 통찰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 중심 상담사는 미술을 치료적으로 사용할 때 어떤 세 가지 면을 통합하도록 촉진해 줄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치료자는 언어뿐 아니라 그림에 대해서도 거울처럼 반영을 해주는데 이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림 작업 과정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요, 종이를 반으로 접으셨네요. 또는 이 부분을 그리기 전에 생각을 꽤 오래 하시던데요. 라는 식으로 반영을 해주고요. 또한 예를 들어서 그동안 붉은색을 거의 쓰지 않았는데 오늘은 붉은색을 쓰시네요. 라는 식으로 어떤 컬러나 또는 크기나 또는 위치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림은 자아를 상징적인 형태로 볼 수 있게끔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상담사는 내담자와 그림 간의 연결을 통해서 투사한 것들을 내담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림에 대해서 작업을 잘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린 사람과 분리를 시켜서 다룬다면 이 상담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겠고요. 예를 들어서 당신을 사자로 표현했네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촉진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사자의 모습과 당신의 모습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촉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미술치료를 통한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말한 모든 것을 다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내담자들은 자신을 덜 의식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담자가 사용하는 말은 더 자발적이 되고 검열이 적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운의 언어가 돼서 잠재적인 중요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내담자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고요. 따라서 이미지에 대해서 작업할 때 나온 언어,
그러니까 작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말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더 많이 반영해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이 그림을 그리면서 아빠가 너무 무서워요 또는 싫어요 라는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내담자가 어떤 촉진적인 말을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이런 말들이 더 이슈가 될 수 있고 깊은 이야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술로 작업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과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는 언어에서 이미지로 또는 느낌으로 또는 신체 언어로 그리고 또한 더 광범위한 반영으로 옮겨갈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미술을 치료적으로 사용하며 상담하는 것은 아주 범위가 넓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회기 상담 과정 내내 어떤 생생하게 우리한테 어떤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 더 깊은 감정이나 또는 상황이나 정서적인 감정들을 탐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남자친구가 오늘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남자친구에 대해서 어떤 버려진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라는 말을 했을 때 이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눈을 감고 버려진 거에 대해서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자 라고 촉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내담자는 그 떠오른 이미지를 이제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내담자가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할 때 어렸을 때 그림을 그려서 그러니까 유아들이 그린 그림은 형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신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그려서 엄마에게 그림을 주었는데 엄마가 그걸 대수롭지 않게 보다가 나중에 그거를 휴지통에 버렸다,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담자의 이런 기억은 그 아주 어렸을 때 언어를 사용하기 전에 기억들인데요. 이 이미지가 바로 이제 그 내담자 자신에게 자신은 사랑스럽지 않고 그리고 버려진 대상이고 존재이고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믿음을 갖게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미술은 언어를 통해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말을 사용해서 방어를 하거나 또는 분산시키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미지 작업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언어는 잊어버릴 수 있고 어떤 사건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어떤 장면이나 이미지는 잊혀지지 않고 오래 남게 되죠. 그래서 그 그림을 다시 언급할 수 있고 그 의미를 즉각적으로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변화와 관련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고 탐색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내담자의 발달 수준이 어떻든 간에 인간 중심 미술 치료를 통해서 방출하고 깨달음과 통합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인간 중심 미술 치료는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말기 질환 환자들이나 또 에이즈 환자나 또 학대받은 사람들, 중독자들, 그리고 가족을 잃은 사람 등 그래서 여러 대상에게 작업할 수가 있고요. 어떤 증상이나 느낌이나 그리고 희망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그 4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이미지를 떠올려서 그 떠오른 이미지를 나타나게 하고
눈앞에 나타나게 하고, 그리고 이미지를 미술을 통해서 외연화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했던 내담자 작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맨 위에 있는 작업을 가장 먼저 했는데요. 우리가 작업을 하기 전에 어떤 그 가사가 없는 어떤 그 잔잔한 명상 음악 같은 명상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가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음악을 듣고 이미지를 떠오르는 작업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미지 안에서 뭔가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면서 이 노란색 물감으로 저렇게 손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듯한 작업을 하면서 자유로워진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작업은 똑같은 음악을 듣고 명상을 통해서 이미지를 떠올렸는데요. 전혀 다른 또 이미지가 나왔죠. 그리고 컬러도 많이 다른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이때의 이미지는 뭔가 첫 번째 이미지와 좀 연관성이 있지만 내 안에서 깊은 곳에서 뭔가 이렇게 분출하고자 하는 욕구, 뚫고 나오고자 하는 그런 욕구, 감정, 이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파란색으로 작업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흰색을 통해서 아래쪽에 어떤 그 에너지가, 순수한 에너지가 뭉쳐있다라는 의미로 하얗게, 동그랗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작업한 것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인데요. 지금 첫 번째에서 나타났던 노란색 컬러와 그리고 두 번째에서 나타났던 파란색 컬러가 지금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노란색과 파란색을 또 합치게 되면 초록색이 되죠. 그래서 노랑과 파랑이 두 가지 어떤 감정, 두 가지 어떤 갈등들이 이렇게 섞여서 통합되는 과정이 이런 이미지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빨간색은 이 전 회기에서는 에너지가, 자신의 에너지가 하얀색으로, 순수한 에너지가 흰색으로 표현이 됐다면 요번의 에너지는 빨간색으로 좀 더 강렬하게 표현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인간 중심 미술 치료를 직접 실습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습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경청인데요. 경청은 인간 중심 치료에서 아주 중요시하고 있는 첫 번째 것이죠. 경청. 자, 경청은 이 경청의 실습을 하는 단계는 한 사람이 자신의 별칭과 별칭의 의미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상대방은 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상대방은 말을 하지 말고 지금 말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경청을 합니다. 즉 언어나 신체 언어, 표정, 몸짓 이런 것들을 다 경청을 합니다. 자, 경청을 할 때는 언어만 경청을 하는 게 아니죠. 비언어적인 것도 경청을 하는데요. 세 번째는 들은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본 모든 것을 그리고 보았던 거 그리고 느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처음에 얘기한 사람이 경청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자신의 느낌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했던 이 역할을 또 바꿔서도 합니다. 역할을 바꿔서. 그리고 나서 집단에서 이제 두 사람을 관찰한 것을 또 관찰자들이 있으면 관찰자들이 관찰한 것을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 경청에 대해서 자신이 경청을 받은 거 그리고 경청받지 못한 것을 떠올려서 이미지를 이제 그려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려진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사람들은 경청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느낌인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주로 나오는 메시지들은 너는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대응하는 방법이나 그를 통해서 어떤 신념이 생기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할 거야. 나는 관심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신념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비인간 중심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사용해서 공감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는 배우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경우에 그럴 때도 어떤 우리가 또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보다는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면 더 깊은 수준의 또는 더 깊은 통찰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 더 깊은 통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지를 어떤 즉각적으로 눈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부정할 수가 없고 그거를 더 진실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청을 잘 해주지 않는 것이나 또는 자기 중심적인 경청에서 또는 공감적인 경청으로 바꾸게 된다면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분노나 고통을 행동화할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이 줄어들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수용하는 작업인데요. 우리가 수용에 이르는 어떤 작업을 할 때 이제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자기가 참기 힘든 다른 사람들의 행동 목록을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록 중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매기고요. 그리고 나서 가장 참기 힘든 그런 행동 하나를 그런 것을 어떤 장면이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리고 그리고 그림으로 나타난 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수용하려면 내가 가진 어두운 면까지도 수용하고 사랑해야만 우리가 타인을 또 수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비밀스럽게 여기는 행동이 있고 스스로 수용을 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의 행동도 수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경청처럼 수용도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닌데요. 수용은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상호작용 전반에 걸쳐서 네가 무슨 행동을 보이더라도 수용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그 행동이 그 사람 자체가 아니고 나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방을 지금 현재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수용한다는 것인데요. 아론이 아주 가슴을 좀 울리는 그런 말을 했죠.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달라. 내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배울 수 있도록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나를 수용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나를 방어해야 되고 또 부인해야 되고 위장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혼란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나를 수용해 줄 수 있을 때만 비로소 내 행동을 볼 수가 있고 알게 되고 그것을 버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은 다른 사람에게 투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많이 알게 모르게 투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 안에 어두운 면을 무시하고 바깥에 있는 것만을 비판하는데 이것이 바로 편견의 욕동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투사하고 있을 때를 알아차릴 수 있는 좋은 단서는 어떤 상황에서 상당히 강렬한 감정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이럴 때 내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내가 왜 이렇게 이 행동에 대해서,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떤 강하게 반응을 하는지 자신한테 질문을 하고 그 이유를 자신 내부에서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감정의 일부는 이 외부에서 기인된 것이겠지만 그 이유는, 원인은 나와 자신과 관계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곰곰이 살펴보고 또 그러한 감정이 되게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서 이유를 찾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간중심 미술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